오늘은 호치민 여행 2박 3일 완벽 코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고 배불러지는 영상 시작할게요. 호치민 일군에 있는 카라벨 호텔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중앙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아주 좋아요. 여행의 첫 끼는 역시 쌀국수입니다. 포킨을 가장 먼저 가보았어요. 짭조름한 육수에 면발이 탱글탱글해서 가장 기본적인 호불호 없는 쌀국수입니다. 향신료를 좋아하시면 옆에 야채들을 넣어도 특별해요. 걸어가다가 만난 곳은 하노이 에그커피입니다. 대체 에그커피가 뭘까 싶지만 그래도 유명한 곳이니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매우 좁은 계단을 쭉 따라 올라가면 만나는 클래식한 커피숍. 에그커피는 아주 작은 잔에 나오는 끈적한 커피인데 신기하게도 에그의 비린 맛은 하나도 나지 않아요. 꼭 가보세요. 베트남까지 왔는데 국민 아침 반미를 먹지 않을 수 없죠. 현지인이 줄 서 먹는다는 후이오안에도 가보았어요. 정말 현지인들이 오토바이 세워두고 많이들 사갑니다. 바로 옆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으니 들어가서 드셔도 좋아요. 기대하고 열었지만 제 입에는 햄이 너무 많아 짜고 느끼했어요. 하지만 유명 맛집은 맞는 것 같아요. 길거리 어디나 노점상이 발달해 있어요. 사람 많은 맛집들이 많네요. 꽌nem은 분짜와 게살 스프링롤로 유명한 곳이에요. 특히 BBC 방송에 나와 더 유명해졌죠. 그래서 대기도 꽤 길기 때문에 식사 시간은 피하는 게 좋아요. 스프링롤은 사이즈가 꽤나 커서 4조각으로 잘라주는데 매우 뜨겁지만 겉이 바삭하고 아주 고소해요. 분짜는 작은 화로에 구워진 갈비처럼 나와서 국수 그리고 피쉬 소스와 아주 잘 어울린답니다. 간식으로 먹으면 각 한 개씩 먹어도 충분해요. 관광도 해봐야겠죠? 인민위원회 청사와 호치민 동상이 있는 광장은 바로 붙어 있어요. 역시 프랑스풍 건물이어서 멋지네요. 저녁 식사는 완전 로컬 해산물 꾸아농루예요. 조개를 비롯한 각종 해산물 집합소랄까요? 벽에 테이블 번호가 붙어 있어요. 로컬 사람들이 많아서 영어 가능한 직원은 한 명뿐이고 그림으로 주문해야 해요. 갈릭 소스, 버터 소스 등 선택할 수 있고 양이 많지 않아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조개와 오징어, 그리고 볶음국수도 맛있어요. 배가 너무 불러 다시 호치민 동상대로 쪽으로 오면 주말 저녁 완전히 새로운 거리가 되어요. 양쪽으로 노점상이 질비하게 늘어서고 마치 헌팅포차처럼 MZ들이 앉아 음료와 간식을 먹으며 저녁을 보낸답니다. 길거리 간식이 너무 맛있어 보였지만 배가 불러 못 먹어 아쉬웠어요. 호치민 광장은 야경이 더 멋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둘째 날 아침이에요. 역시 아침은 쌀국수겠죠? 이번엔 퍼우어 파스텔로 가봅니다. 여기도 상당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1968년부터 영업을 했네요. 이곳은 기본 세팅으로 튀긴 빵과 찐 밥도 있어요. 안 먹으면 돈을 안 내도 되고 맛보면 같이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국물은 좋았는데 국수가 뚝뚝 끊어지는 면이었어요. 면이 조금 아쉬웠지만 역시 쌀국수는 기본은 한다는. 아침 배불리 먹었으니 또 걸어야겠죠? 핑크 성당까지 멀지 않아요. 구글맵을 쭉 따라가면 현지인들이 사는 주택을 보는 재미도 있답니다. 역시 베트남인 만큼 오토바이는 엄청나게 많아요. 때로는 인도까지도 올라오기 때문에 잘 보고 조심하셔야 해요. 걸어가다 보면 드디어 핑크 성당이 나옵니다. 핑크 성당 엄청 촌스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색깔이 짠하고 예뻐요. 실내에 들어가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구경하고 나니 커피 한잔 해야겠죠? 유명한 콩카페 가보세요. 핑크 성당 바로 건너편에 있어서 찾기가 쉽답니다. 2층까지 있는데 2층 발코니에서 핑크 성당과 함께 찍으면 인생샷건 찍으실 수 있어요. 콩카페는 코코넛 커피로 유명한데 대체 코코넛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쉽지만 시켜보면 커피 위에 코코넛 슬러시가 올라가 있어요. 굉장히 시원하고 달콤해서 더울 때 딱이에요. 콩카페 뒷골목으로 잠깐 들어가면 생각도 못한 반세오 전문 식당이 나옵니다. 이름도 반세오 46A예요. 10개의 화구에서 반세오만 옮겨가며 굽는답니다. 겉면이 정말 바삭하고 숙주새우 든든하게 들어있어 정말 맛있어요. 뒤쪽에 현지인들을 보니 기본 야채의 쌈처럼 반새우를 넣어 싸먹더라고요. 무슨 맛일까? 생각하며 먹었는데 와 너무 산뜻하고 맛있어요. 이제 관광 코스로 가볼까요? 북스트리트예요. 거리가 있어 그랩 타시는 것이 좋아요. 아기자기하게 책들이 있지만 베트남어가 대부분이라 살만한 것은 없어요.
갑자기 비가 내려서 바로 2분 거리 있는 중앙 우체국으로 들어갔어요. 프랑스 에펠탑을 만든 에펠이 만들었고 프랑스 건축이 그대로 녹아있어요. 정말 유럽 기차역에 온 것 같답니다. 현장에서 엽서를 사서 본국으로 바로 붙일 수도 있어요. 여행의 추억을 남기기엔 아주 제격이랍니다. 조금 걸으면 노트르담 성당도 만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보수 공사 중이라 완벽한 모습은 만날 수 없지만 프랑스 노트르담을 작게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은 확인할 수 있답니다. 노트르담에서 통일궁도 가까워요. 큰 도로를 따라가면 있답니다. 가다 보면 정말 베트남 공산국가구나 할 만한 대형 간판들도 보여요. 통일궁은 티켓을 사서 입장하셔야 해요. 바로 앞 길거리에서 즉석 만들어주시는 국수도 맛있어 보였어요. 저녁은 기대하던 프랑스 레스토랑 라 빌라예요.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호치민인 만큼 프랑스 요리 또한 수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한국에서는 30만 원은 줘야 하는 코스를 10만 원대에 먹을 수 있어 방문해 보았습니다. 고택을 개조해 멋들어진 실내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하몽은 돼지 뒷다리를 직접 잘라주는데요. 보기엔 좀 그래도 지금까지 먹어본 하몽 중에는 가장 맛이 있었어요. 자꾸자꾸 생각나더라고요. 플레이팅도 수준급이고 아기자기하고 입맛을 돋을 수 있게 잘 밸런스 맞춘 요리들이 서빙됩니다. 와인과 정말 잘 어울려요. 치즈도 10종류는 넘게 있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못 먹을 것도 있더라고요. 호치민에서 프랑스 요리 꼭 먹어보세요. 저녁을 먹었으니 다시 산책을 가볼까요? 여행자 거리 VBN이에요. 첫날 아침 갔던 포킨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아침에 봤을 때는 일반 거리였는데 밤이 되니 완전 달라졌어요.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북적북적 모이고 언니들이 가게 앞마다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아래 춤을 춥니다. 조명의 연기에 호객까지 정말 정신없어요. 음악 들으며 맥주 한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아침 식사는 역시 오늘도 쌀국수예요. 바로바로 강력 추천하는 가장 맛있었던 포레예요. 여긴 외국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포레는 면발 육수 고기 삼박자 조합이 정말 좋아요. 군더더기 없이 정말 맛있는 쌀국수이니 꼭 포레는 와보세요. 마지막 커피는 쭝엔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쭝엔 매장은 정말 많은데 여기는 확실히 고급스럽게 만들어 두었어요. 시그니처라고 추천받은 커피를 시켰는데 보세요. 정말 고급스럽죠? 커피원액에 연유를 넣고 잘 저어서 아이스에 넣어 먹으면 달콤한 연유 커피 완성. 대신 양이 적어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렇게 2박 3일 군더더기 없이 꽉 찬 일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코스 그대로 하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